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클래시피케이션 두 번째 주차. 지난주에는 제가 퍼셉트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번에는 그 다음으로 서포트 벡터 머신 SVM에 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선형인 경우만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선형이라는 것은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더리가 선형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자동으로 새로운 데이터가 어느 클래스에 속해야 되는지를 알아내는 그것을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고, 가장 쉬운 경우에 바이너리 클래스가 두 개만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두 개보다 많을 수도 있겠죠. 그걸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지난번 퍼셉션에서처럼 제너럴한 해서 모델링을 하고, 그 모델링 한 것을 파라미터라이즈 해서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그때도 이런 직선이 주어져 있을 때, 직선이라는 것은 2차원에서 먼저 살펴보면 이렇게 x of 1, x of 2가 있을 테고, 거기에 해당하는 오메가 1, 오메가 2가 있으면 이제 이렇게 그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일반적인 표현으로. 그럼 여기가 이쪽이 코에피션트고 이쪽이 바이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0이면 이 직선을 나타내는 것이고, 오메가가 이럴 경우에 이쪽이 플러스이고 이쪽이 마이너스라는 것을 저희가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관심이 있는 거리가 이 직선과 원점 사이의 거리, 그리고 임의의 점이 x와 이 직선 사이의 거리인 h가 저희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라는 것이 이 직선과 수직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임의의 두 점 P와 Q가 있는데, 그것은 이 g of x가 0이라는 직선상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식을 풀면 이렇게 되고,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오메가라는 것은 그 라인과 수직하다. 그래서 결국 오메가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그 직선의 방향성을 알려준다. 평행한 것이 아니라 수직이라는 것에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으로 관심 있는 것은 원점에서의 거리. 원점에서의 거리는 이 점이라는 것은 이 직선상에 있다는 것 조건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오메가와 같은 방향의 벡터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오메가는 주어진 것이고 이 부분은 유닛 벡터이기 때문에 D의 어떤 스칼라인 D의 값을 구하면 방향성과 크기를 알기 때문에 x 벡터를 표현할 수 있고, 결국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D의 크기인데, 그것은 이 x 벡터가 이 직선상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족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라는 것은 방향은 오메가로 결정을 되어졌고, D라는 것은 원점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직선이 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은 오메가는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오메가 낫 또는 오메가 제로가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옵셋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오메가로 방향성을 나타내고, 오메가 제로로 이 평행한 직선들 중에서 어느 점인지를, 그래서 오메가와 오메가 낫이 정해지면 g of x 0은 유니크하게 결정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저희가 계산하고 싶었던 것이 임의의 x가 있을 때 이 직선과의 거리가 되는 h, 저희가 이렇게 해서 쭉 유도를 해보면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결국은 g of x와 관련이 있겠죠. 그것을 오메가의 투놈으로 나누어 준 것이 h가 된다, 이것을 확인을 했고, h가 플러스인 경우에는 이쪽이라는 뜻인데, 그때는 g of x도 플러스가 되고, h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이 직선의 이쪽이라는 것이고, 그때 이것은 항상 양수기 때문에 g of x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g of x의 사인을 가지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었고, 그것을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퍼셉트론이었습니다. g of x가 사인의
이쪽 그룹에 속하는지 이쪽 그룹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파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를 통해서 알 수도 있지만 더 g of x와 오메가가 알면 거리의 정보를 우리가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퍼셉트론에서는 거리의 정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퍼셉트론에 제가 그 어떤 그 위크니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는 이 h를 이 바운더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용을 해야겠다 하는 것을 아이디어로 얻을 수 있고, 그 사용하는 두 가지 알고리즘이 SVM과 로지스틱 리그레션인데 이번 시간에는 SVM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있고, 오메가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이쪽 사이드에 있는 x에 관해서는 양수가 되고, 당연히 그 여기서의 거리는 부호가 있는 signed distance입니다. 반대쪽에 있으면 음수가 되고, 그 우리가 원하는 바운더리는 0일 때가 될 거고, 여기에 정보는 오메가와 오메가 낫이 g of x를 결정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g of x가 0인 거고, g of x가 1인 모든 x의 집합을 다 그려보면 g of x가 1인 그걸 보시면 여기에 있는 x는 g of x가 1이고, 그러면 이 거리 d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모든 x를 하면 결국 우리가 이 직선과 평행하면서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는 직선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자, 이쪽 마이너스 1이면 부호가 반대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이고, 거리는 역시나 같이 d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g of x가 0인 직선이 기하학적으로 어떤 것이고 1이 어떤 것이고 마이너스 1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하학적인 공간상에서 그것들을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하고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두 직선 간의 거리는 이렇게 되겠죠. 이 두 직선 간의 거리는 제가 이것을 나중에 이것을 활용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거리는 뒤에 2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페이즈에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이거. 예,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g of x가 1과 g of x가 마이너스 1인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점과 점이 아니라 직선 간의 거리입니다. between two lines죠. 이 라인은 이 식에 의해서 온 거고, 거리가 이거라는 것을 제가 전 슬라이드에서 유도를 했는데, 또 다른 방법이 있고 좀 저희가 한번 살펴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직선 상에서의 거리를 찾아보는데, 거리라는 것은 이 직선과의 거리는 이 점에서 한 점, 이 점을 한 점을 찍고 이런 거를 거리라고 하지 않죠. 최단 거리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최단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x of 1을 여기니까 지금 오메가의 방향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직선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는 이 직선에 해당하는 것인데 임의의 점입니다. 이 상에 있는. 그래서 뭐 x of 1은 여기에 있을 수 있고 x of 2는 여기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이렇게 하면 그 두 점상의 거리긴 하지만 두 직선상의 거리는 아닙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거리가 아니라 이 거리에 이렇게 프로젝션을 시켜야겠죠. 프로젝션을 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 내적을 생각할 수 있고 이것과 평행한 직선을 직선 어떤 벡터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 있냐면 오메가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이것을 이너 프로덕트를 해서 뭐랑 할 거냐면 유닛 벡터죠. 그렇지만 방향성을 여기로 가지고 있으니까 얘와 얘를 여기를 크기를 했는데 이 벡터를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 그것이 S가 될 것입니다. 이 S는 두 직선상의 거리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너 프로덕트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유도를 하면서 이 직선은 이것을 만족하고 x2는 이 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족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뺄 수가 있겠죠. 아니면 뭐 여기서 여기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오메가 트랜스포즈 x2 마이너스 x1은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2가 됐습니다. 지금 이 의미는 무엇이냐? 오메가 트랜스포즈 x2 마이너스 x1 이건 벡터니까 결국은 오메가와 x2 마이너스 x1의 벡터를 이너 프로덕트 한 것입니다. 이것이 2가 되고 우리는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의 노멀라이징 한 거니까 결국 여기도 나눠줘야겠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S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두 직선 간의 거리, 두 점이 아니면 이렇게 제가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결과를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직선상의 거리인 이 식을 지금 한번 기억해 두시고 제가 SVM을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이 식을 한번 여러분들이 더 보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SVM은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하면 먼저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이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도록 가장 쉬운 거니까 그래서 클래스가 두 개, 하나는 C of 1, 다른 하나는 C of not zero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풋은 뭐 X라고 해도 좋고 피처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뭘 할 거냐면 동물원에 죄송합니다. 동물원에 우리가 맵이 있을 테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런 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어떤 이런 바운더리가 있겠죠. 울타리가 뭐 이렇게 뭐 비선형적으로 뭐 여기서는 선형이긴 하지만 선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에 GPS를 달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냥 뭐 그렇게 해서 동물이 여기 있을 테고 이 동물에 GPS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i번째 동물이 될 테고 여기서 이게 실질적인 인풋이고 거기서 나오는 피처는 우리가 x1, x2 i번째 동물에 자 됐죠?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이 피처, 이 인풋을 결국은 이 동물원에 있는 지도상에서의 위치겠죠. 위치를 가지고 어떤 애니멀인지를 저희가 맞추는 또는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문제로 예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대부분 뭐 여기에 이렇게 동물들이 돌아다니겠죠. 뭐 한 마리일 수도 있고 여러 마리일 수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직선상이 위에 있으면 예를 들어 뭐 사자다. 그리고 이렇게 점이 돌아다니거나 계속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는 뭐 다른 동물 그렇게 되는 거겠죠. 이제 문제에 대한 포뮬레이션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이 coordinate on the map, 그러니까 주에 있는 맵에서의 위치, 결국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이 정보를 가지고 뭐 여기서는 바이너리 어떤 동물인지를 맞추는 문제이지만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동물이 A인지 B인지를 맞추는 아니면 C of 1, C of 0인지를 맞추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리니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더리를 어떻게 찾느냐, 그리고 거기서 부호에 따라서 이 방향일 수도 있고 이 방향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2차원에서는 직선이겠지만 n차원이나 d차원에서는 하이퍼플레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직선 또는 평면, 고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직선 또는 평면으로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하이퍼플레인은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한 거는 그냥 2차원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심플리파이 된 거죠. 그럼 역시나 그 세퍼레이팅 하는 하이퍼플레인인데 2D에서는 직선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 낫이 있고 오메가 1, 오메가 2 이것을 벡터라이즈 하면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 또는 행렬 곱을 할 거니까, 그래서 오메가 트랜스포즈 X, 오메가 트랜스포즈라고 했다는 의미는 오메가도 저희가 역시나 약속을 통해서 칼럼으로, X도 칼럼으로, 모든 것을 다 칼럼 벡터로 만드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통일을 제가 계속 강조해서 하는 이유는 나 추후에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 행렬에 대한 것들의 행렬에 대한 연산, 뭐 곱셈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쉐입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코딩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이렇게 약속을 하고 연습을 하셔야지 추후에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익숙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를 좀 보면 주어진 것은 하이퍼플레인이 오메가와 오메가 낫으로 주어져, 이 값은 미지수입니다. 이것은 언론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를 이 부분은 파라미터라이즈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개화를 한 거죠. 직선이라는 것은 직선이지만 우리가 이거를 표현하는 어떤 파라미터로 모델링을 하고, 그 파라미터가 언론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그리고 동물들이 뭐 돌아다니면서 GPS 데이터를 또는 피처나, 이것을 뭐 인풋으로 생각해서 좋고 인풋에서 가공된 피처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이렇게, 이것이 이제 주어진 것이고,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최종적으로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되는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니까 현재 들어오는 x 값에서 오메가의 값은 정답은 모르지만 저희가 이제 찾아야 되는 것인데, 여기 이렇게 계산을 해서 다 양수면 전부 다 C of 1에, 음수이면 전부 다 C of not에 포함되게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하는 우리는 오메가와 오메가 낫을 찾고 싶은 겁니다. 지금 x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x는 주어진 것이고, 우리에게 미지수이고 데이터를 통해서 러닝을 하고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것은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더리이고, 그 바운더리가 파라미터라이즈 돼서 표현되는 것은 결국은 저희는 오메가와 오메가 낫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제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이쪽은 이제 이것이 양수가 되는, 이것이 음수가 되는, 결국은 그 바운더리는 이것이 0이 되는 것을 찾는 거죠. 자, 이제 제가 문제를 이제 포뮬레이션 할 때 뭐 동물원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수학적으로 포뮬레이션 모델을 가지고 뒷부분에서 저희가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새로운 개념이 제가 소개를 되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디시전 바운더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바운더리라는 것은 선형이면 직선인 거죠. 근데 제가 디시전 밴드라는 표현을 쓸 텐데, 무엇이냐 하면, 제가 지난 슬라이드에서 이것이 저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그 좌표들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가정을 데이터가 linearly separable 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이 직선이 존재하겠죠? 이 직선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양쪽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시키고 이쪽으로도 평행 이동을 시키고 같은 양만큼. 근데 이게 g of x가 0이면 여기는 g of x, 예를 들어서 이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양수가 되겠죠. 이쪽은 g of x가 마이너스 b, b는 양수입니다. 음수가 되니까. 이러한 b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linearly separable 하기 때문에 직선을 찾을 수가 있고 g of x에 이제 조금씩 이렇게 벌려보는 거죠. 이쪽으로, 양쪽으로 벌릴 수가 있겠죠. 뭐 그 벌려지는 밴드의 폭이 작을 수는 있지만 직선이 바운더리가 존재한다면 밴드가 존재합니다. 밴드는 그 직선에서 양쪽으로 같은 양만큼 벌려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직선이 존재한다면 무조건 B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제가 이런 B가 존재하고 또 같은 이야기로 마이너스 B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같은 이야기입니다. B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 이쪽도 B는 양수니까 그런데 어차피 오메가 낮과 오메가는 미지수입니다. 언넌입니다. B로 나눠줘도 B도 언넌이니까 나눠줘 그냥 저희는 그냥 이것을 X가 마이너스 1. 그러면 이게 어차피 언넌이니까 이걸 이제 지워버려도 상관없는 거죠. 이 프라임은. 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전 슬라이드에서는 X가 C1에 속하면 오메가 0 플러스 오메가 0에 suppose X가 0보다 크고, X가 C 낫에 있으면 이렇다고 했는데, 같은 이야기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 밴드를 형성한 거죠. 밴드의 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B로 노멀라이징을 했기 때문에 그 밴드의 폭에 관한 것은 이 오메가 낮과 오메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쪽 왼쪽은 무조건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저희가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별표를 치겠습니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리니어 선형인 경우를 먼저 생각을 했고, C1에 속하는 모든 데이터는 이 조건을 만족하고, C0, C0에 포함되는 모든 X는 이 조건을 만족하게 하는 오메가와 오메가 낫을 찾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한번 제너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제 최종적으로 생긴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직선을 제가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역과정으로 한 거죠. 먼저 G를 만들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한 다음에 됐죠? 그래서 G1보다 이 0보다 크고, 그러니까 이거는 G가 1보다 큰 거랑 같고, 이 부분은 G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와 같은 식인 거죠.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나눈 다음에 그것을 여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가지고 와서 여기가 C나 이쪽 C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이 공간에, 그러니까 이 경계를 가지고 주어진 걸 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플러스 1, 이쪽은 g of x가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밴드를 의도적으로. 자, 이 데이터 셋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이런 데이터들은 주어져 있고, 제가 요 직선을 찾고 싶습니다. 요 직선을.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생각하는 밴드에 의한 바운더리고, 저희가 궁극적으로 찾는 것은 이 직선 하나입니다. 이 직선 하나. g of x는요.